네, 안녕하십니까. ICT 표준화 전략 2024년도 사물인터넷 버전을 발표하게 된 ITD 표준연구본부의 최영환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의 세 가지 꼭지를 나눠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술 개요, 그 다음에 국내 현안 분석,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 등 나누어서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표준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개념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사물인터넷에 대한 핵심 기술 부분이 있고요.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융합 서비스 및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라보는 다소 복잡할 수 있겠지만 현재 사물인터넷에 대한 그 발전 방향 자체가 기반 기술을 모든 그 핵심 기술이라든가 신기술에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핵심 기술로 나눠지고 있고, 그를 활용한 응용 기술로 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수중 통신에서의 활용하는 부분, 디지털 트윈 등으로 나눠서 저희가 표준 전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기회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표준화 비전 및 기대 효과를 보면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지능형, 자유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ICT 융합 혁신 기술, 그리고 표준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있다. 이게 저희 비전의 목표고요. 여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지능형, 그다음에 사물형 인터넷이나 지능형 자유형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저희 전략에 도입돼서 어, 비전으로서 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2024년부터 26년까지 이제 방향을 보면 2024년에는 핵심 기술 위주의 사물인터넷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년도에는 지능형을 거쳐서 자유형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효과는 어, 국제 표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걸 지원하는 측면,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행복, 안전 보장을 하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대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 추진 체계입니다. 일단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는 세 가지 공식 표준화 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사물인터넷 하면 ITUT ST20이 있고요. 그다음에 GTC1 S6에 S6 사물인터넷 관련된 국내 국제 표준화가 있죠. 그다음에 엣지의 유료 표준인 MEC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표준화는 IT 트리플리, ITF, 오마, 와넴템 등이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메타 표준도 좀 전략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표준화 활동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농수, 축산, CPS, 특수통신, 그다음에 사물대 스마트 시티, 그다음 네트워킹 해서 CT에서 하고 있는 국내 프로젝트와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 대응위원회로 IEEE, ITUT, SD20 국내연구원과 GTC1, S41의 국내연구 전문위원회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표준화 포럼으로는 스마트 시티, 그다음 사물 융합 포럼, ICT 융합 포럼, 표준화 포럼 등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 부처의 정부 정책을 제시받아서 관련된 정책을 또 반영하고 관련된 지원하면서 전략을 어,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꼭지에서 국내 현황 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ICT 사물 인터넷 관련 정책 현황 및 전망입니다. 과기부에서 이제 2023년도 2월에 국가 전략기술 육성 관련 특법법을 이제 국회 통과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융합 기술이라든가 응용 기술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향후 사물인터넷 기반의 응용 기술과 서비스 기술로서 저희가 계속 표준화 및 전략을 가지고 IC 전략 가지고 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에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확보 전략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2022년 3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 확산이라는 사업이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지능형 사물인터넷 육성 적용 확산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전략 발표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첨단 로봇 제조,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IC 융합 기술이 다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ITP에서 나온 기술 로드맵도 나온 바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 표준화 꼭지로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 중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국가 제조 혁신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선도기업 연합 등 산학연 주도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 및 제조 중심으로 활용 및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인공지능 및 양자정보, 과학 등 2021년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R&D 5대 중점 분야, 14대 과학기술 투자 분야를 정하여 발표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에서는 이제 스마트시티에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 사물 전략 기술 개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도 제조 산업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전략을 2022년부터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산업성 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신 것과 같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지침으로 해서 현재 국가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본은 현재 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더 강화해서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라이즌 2020, 2021 후속 사업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7년간 6개 클러스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정부 집행위원회 관련해서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분야 아우른 유럽 디지털 시대 전략을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단일장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 개발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산업 인터넷 발전 가속화를 위한 통지가 발표된 이후에 산업 인터넷 혁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 활용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 6년간 그 5G,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등 주요 ICT 분야에서 1조 4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수학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에서 수학 분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역량, 그다음에 국외 요인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강점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저희 국내 역량은 그 활발한 분야의 국제 표준화 의장단 활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준 개발이 국내 표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라고 하면 해외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좀 확보되지 않은 기술들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다 보니까 어, 그 국제적으로는 그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잘 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표준화 쪽에 뭔가 선도하고 주도하는 입장이 좀 강점이라고 하면, 양점이라고 하면 해외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회의 요인이라고 하면 해외 기술을 최대한 도입을 해서 국내에 반영한다는 측면이 표준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의 요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점 요인이 해외 기술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반영함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하경과의 어떤 기술 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들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것들이 약전 요인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분석의 위험 요인을 좀 바라보면 시장 중심으로는 미국과 유럽 기술이 시장 위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이 국내 표준화 기반의 어떤 우리의 기술이 반영되어 이제 요구사항 반영돼서 채택이 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외 기술의 어떤 발전 상황을 쫓아가는 형태로 저희가 어, 표준화를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중에서 약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국외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화 추진상의 어떤 현안상이라고 보면 표준 제안부터 제정까지 좀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 표준에서는 정부 간 과제 지원을 받아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과제 중단이 종료 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잘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현안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표준화 추진 전략들입니다. 저희가 핵심 기술, 그다음에 기반 기술, 그다음에 응용 기술 형태로 이제 두 가지 큰 분야를 나눠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그 IoT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 표준화 중점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이고요. 이는 저희가 ITF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그 사물 인터넷 기술 자체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저전력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어, 현재 저희가 그 사물 인터넷에서 바라보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 단말 중심으로 그 배터리 기반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전력 네트워킹이 가장 줄을 이루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ITF 표준과 IT 엣지 표준들이 이쪽에서 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능형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로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는 표준들을 저희가 전략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표준에서의 어떤 무선 네트워크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이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밀연어 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중점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기능형 자율형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기술이 전환이 되면서 필요한 어떤 저지연, 그다음에 고신뢰 디바이스를 위한 무선 통신 기술이 계속 저희 표준화 항목으로서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형 사물 인터넷 그 경우에는 엣지 컴퓨팅 같은 어떤 네트워크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해서 그 중점 항목의 한 항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어, 자율형 사물 인터넷의 어떤 기술 일부로서 저희가 이제 어, 일부 그 표준 항목의 어떤 후보 기술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적외선 울트라 와이드밴드 대역 광역 기반의 어떤 대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맥팔 기술 같은 것도 저희가 산업 그 IoT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 항목으로 가지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기반에서는 저희가 원엠투메이라든가 OCF를 기반으로 혹은 그 메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호용성으로 잘 그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상호용성 응용 표준으로 어 이제 기반 어떤 서비스를 한 대 이렇게 묶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IoT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메타버스 같은 어떤 가상화 어, 그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위한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그를 위한 API 같은 것들을 기반하는 표준을 중점 항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융합 표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현재 그 응용 쪽에는 융합 기술 분야가 따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따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 서비스 표준을 저희가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제 플랫폼 표준,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에 대한 플랫폼 표준, 그다음에 스마트 팜 관련해서는 어떤 그 스마트 방제 플랫폼 표준들을 저희가 추진 전략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중 서비스라든가 수중 관련된 표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수 네트워킹이라든가 특수 다중매체 그 통신 모델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SE41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저희가 어, 표준 추진 전략으로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PS 기반으로 한 저희가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 핵심 기술 같은 것들도 후보 기술로 둠으로써 계속 저희가 전략 기술에 포함돼서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T 융합 서비스에서 추진 전략 중에 또 하나 이제 융합 서비스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같은 멀티미디어 가상화 기술들이 저희가 많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XR에 관련된 접근성 표준들이 앞으로 음, 이제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활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함에 있어 이제 추진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중통신에 대한 응용, 그다음에 ICT의 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어떤 표준들이 융합 서비스의 어떤 전략으로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이제 또 하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성숙도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디지털 트윈 기술 자체의 기술적 성숙도를 어떻게 어, 진행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기타 트레드 프레임워크로 이제 연합을 한다든가, 디지털 트윈의 어떤 기체들 결합을 통합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것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항목에 있어서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디지털 트윈 자체가 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17체계라든가 이런 그 내부적으로 기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들이 현재 그 안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런 중점 항목들이 5가지 표준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점 지속 확산하는 형태로 저희가 표준화 전략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차세대 공약이 일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병행 표준을 국내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고 있는 어떤 표준화 역량이 높은 데서는 저희가 지금 저절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뭐 산업 무선 네트워크라든가 뭐 저지형 고신뢰를 위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플랫폼 상호 운용성 뭐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런 것들이 선도 경쟁 공략을 함께 하고 있고요. 좀, 좀 천천히 저희가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지만 이제 도심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중 네트워크의 어떤 응용 같은 것들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같이 후행 표준으로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저희 그 전략 맵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 중장 항목별 국내 역량을 도표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 이 샘플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 육각형의 그 다이어그램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국내 역량이 있어서 어떤 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선도 경쟁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지속 확산으로서의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육각형에 좀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국내 역량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다소 보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현재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어, 이제
표준화한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일부 진전해서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양 자체가 조금 특이한 부분들도 존재하죠. 거기 보면은 수중 네트워크, 다중 매체, 3조 표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역량은 약간 다소 좀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장이나 기술력에서 저희 파급 효과가 저희 쪽에 이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기술 개발 어떤 표준화까지 다 따라가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돼야 된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춘 전략의 전체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T 표준화 전략 관련된 R&D 연계에 대한 안내이고요. 이 도표를 장표를 보시면 디지털 혁신 기반 어떤 표준 전략으로서의 저 8개 분야, 그다음에 나머지 또 8개 분야, 16개, 12개 분야 총 24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해당 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ICT 표준 전략과 함께 국가 R&D 사업의 표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납치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모든 저희 그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 개요, 그다음에 국내 현황, 그다음에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을 세 가지 나눠서 발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